다칠까봐 너무 무서운데 허리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디스크 아니면 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협착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디스크를 다치거나 협착증이 심해지거나 그럴 우려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운동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바닥에 좀 앉게 됐는데요. 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릎 꿇고 하냐고 자꾸 이렇게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이 자세를 많이 혼나서 그런지 아무튼 사실은 무릎엔 좋지 않아요. 저 이제 무릎은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까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바닥에 앉을 때 양반 자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허리가 꼿꼿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 우리 양반 자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 이렇게 되거든요. 허리는 당연히 꾸부정해져요. 바닥에 어떻게 앉아도 편하게 앉으려고 하면 허리가 꾸부정해지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랭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운동이죠.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허리랑 이제 몸 전체를 다 일자로 펴가지고 이 상태에서 버티는 겁니다. 한 30초, 1분, 뭐 2분 환자분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너무 막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거나 하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일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쭉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브릿지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누워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세운 상태에서 손은 바닥을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엉덩이를 드는데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몸이 이제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만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이걸 또 지나치게 세우거나 아니면 너무 낮추게 되면은 척추 뒤에 있는 관절에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힘 줬다가 힘 빼시고,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또 쉬었다가 회복이 되시면은 또 들고 30초 정도 힘 줬다가 또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운동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게 그림은 쉬워 보이는데 막상 그 어머님들 해보시면 30초 못 버티십니다. 제가 병원에 오신 분들 가끔씩 해보면요, 막 10초 하고 20초 하고 힘들다고 막 내려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운동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브라 자세는 이건 저도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데 억지로 많이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몸을 상체를 다 세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뒤로 젖히게 되면 협착증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살짝 이렇게 상체를 들어서 버텨주시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크게 힘든 운동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뭐 플랭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한 번 할 때 10번 정도 한 반복하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짬날 때마다 하셔도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좋아질까요? 허리가 곡선이 배를 앞으로 내미는 듯이 앞으로 이렇게 약간 그 내미는 듯한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는 좋거든요. 여기 척추 구조에 보면은 척주라고 합니다. 척추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이제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디스크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디스크는 더 많은 힘을 받고요. 뒤로 젖히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관절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디스크는 살짝 늘어나는 힘을 받습니다. 디스크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나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 가시면 견인 치료 하잖아요. 잡아당겨주는 치료. 뒤로 젖히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들고 버티거나 아니면은 코브라 자세를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게 디스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를 잡아당겨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디스크 주변에 있는 척추 근육들을 강화해서 디스크에 가해주는 하중을 줄여드리고, 그로 인해서 또 통증을 줄여드리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거죠. 수술하거나 시술하신 분들도 본인이 이제 방금 알려드린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럼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 후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거든요. 플랭크랑 그 다음에 브릿지랑 뭐 코브라 자세 이런 종 세 가지 운동 하시면은 손쉽게 혼자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보고 플랭크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산책이죠. 자꾸 걸으라고 하시면 산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산 말고 평탄한 곳에서, 아주 뭐 경사가 있더라도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에서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걷기를 하루에 한 40분 정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보면은 이렇게 걷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운동이 돼 하실 수 있는데, 걷지도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걸을 때 발을 이렇게 내딛다 보면은 왼쪽 오른쪽 근이 번갈아 가면서 수축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이제 허리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만져지는 부분도 운동이 되지만 우리 안쪽에 있는 근육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특히 많이 약해지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운동이 꽤 됩니다. 근데 물론 전문분들은 걷는 거는 기본이니까 그거 좀 걸었다고 운동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 어머님 네. 인공관절했는데요. 더구나 무릎 인공관절까지 하셨으면 더욱더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데, 인공관절 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맹땅에 걷거나 하시면은 관절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좀 무리가 가해지거나 붓거나 하실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거는 수영장을 가세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속에서 걸으면은 그만큼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또 다칠까봐 너무 무서운데 허리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디스크, 아니면 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협착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들이잖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거나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디스크를 다치거나 협착증이 심해지거나 그럴 우려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 그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디스크가 안 좋고 허리 관절이 안 좋고 신경이 막 눌려 있고 이런 경우에 주변의 근육이 잘 잡아주고 튼튼한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느끼시는 통증이 훨씬 적을 수 있지만, 근육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뭐 약을 쓰고 주사를 하고 뭘 치료를 해도 금방금방 다시 아프세요. 근육은 제가 키워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운동을 해야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커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자극을 받아서 적절한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근육이 자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잘 드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죠?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은 대략적으로 체중만큼의 그램수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누가 70kg이다. 그럴 경우는 하루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곱하기 4 정도 하면 대충 맞아요.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내 체중에 걸맞은 근육을 유지해야겠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80g 정도의 고기를 드셔야 되는 거죠. 달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가 되면은 그거는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유지 용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잘 드셔야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은 고기를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보면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거든요. 얼마나 드세요? 뭐 체중이 얼마세요? 여쭤보면은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제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드셔야 되는데 하면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섭취가 필요하다. 맨날 운동만 하고 잠도 안 자고 먹질 않으면 그건 그냥 노동이에요. 근육은 안 자라나고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고기를 섭취할 때 이제 피치 못하게 따라오는 지방에 이런 게 섭취하기 싫으시면 단백질 뭐 음료라든지 계란 먹을 때 흰자만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대체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고기만 드시라는 건 아니고 고기를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기 드시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등골 탐험대 강준이었습니다.